안녕하세요. 건축문화 동반자 안빈낙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제로 하는 이번 시리즈 세 번째로 성공하는 방법, 쉽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주인이라면 내 건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경쟁력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죠. 건물에서의 경쟁력은 건물의 원가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임대는 남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잘 되게 하고, 공실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유지관리가 수월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원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에 있어서 원가란 땅값, 건축비, 설계비, 인허가 비용, 세금 이런 것들입니다. 원가가 무조건 절감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비용이 싼 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치공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V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VE의 기본 공식이 있는데 이 VE는 비용분의 기능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분자가 있는 기능이 커질수록 커지고 분모에 있는 비용이 줄어들수록 가치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비용과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되 기능이 비용 감소 효과보다 더 많이 떨어지도록 하면 이거 손해고요. 비용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 비용이 올라간 것보다 기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득인 거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더라면 무조건 고급 자재를 써야지,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 거야, 아니면 무조건 싸게 짓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임대가 남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대가 잘 되게 하려면, 남들보다 비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개념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높은 가격이 받으려면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자세히 보면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주 입장에서 짓거나 아니면 시공자의 입장에서 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이라는 것은 임대료만 생각한 나머지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입주자들 간의 프라이버시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공자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주자들을 위한 고려보다는 시공의 편의성 또는 공사비의 절감 이런 거에 목표를 두고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소유는 건물주의 것이지만 실제로 사용은 나중에 입주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입주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용자 중심의 설계라는 개념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면서 손님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건물에서 주인의 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입주자들이 내가 세입자긴 하지만 소중하게 대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거나 정돈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인데 주로 유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하나도 안 깨져 있을 때는 아무도 돌을 안 던지는데, 깨진 유리창이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 자꾸 돌을 던져서 그 옆에 유리창도 깨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지저분하면 자꾸 쓰레기를 더 버리게 되고, 그러면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은 떠나거나 재계약을 안 하겠죠. 다음으로는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부터 단열재를 잘 사용하거나
창호를 잘 선택을 해서 냉난방 비용이 절감되도록 해놓으면 세입자들의 이동이 줄어듭니다. 매월 지출되는 냉난방비 관리비가 다른 건물에 비해 낮은데 부동산 수수료까지 지출하면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입자 이동이 줄어들면 부동산 수수료도 절감이 되고 세입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서 임대료를 못 받는 손해도 줄일 수 있고 또 이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생기는 건물의 흠집도 생기지 않으니까 2중, 3중으로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유지관리가 수월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될까요? 건축물도 태어나면서부터 사용하다가 해체되는 이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LCC, 즉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애 주기 비용 중에 토지 구입비는 지역마다 워낙 차이가 크니까 땅값은 제외하고 나머지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뭐 일반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 설계비를 포함한 초기 건설 비용이 19%밖에 안 돼요. 그 대신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82%나 된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초기 건설 비용의 4배가 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에서 유지관리비는 건물을 사용하는 수십 년 동안 내는 매달 반복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뭐 냉난방비, 뭐 조명이나 콘센트를 사용하는 뭐 에너지 비용, 관리비,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쌓이다 보면 이 비용을 합해 놓고 보면 이게 초기 건설 비용의 4배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시대입니다. 건물도 에너지 등급제를 적용해서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등급을 매기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에너지 등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등급을 보면 그 신축 비용의 4배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라는 것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리고 미래 사회로 갈수록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자료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세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실감이 날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고민하는 것은 소유는 몇 명으로 할까? 또 용도는 또 무엇을 할까? 또 내가 이거 보유는 몇 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세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건축법만큼이나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건축주가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금이 있는 곳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거나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용도나 규모를 선정하게 되면 적법하게 세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무 비용은 초기에 한 번 설정한 방향에 따라서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사업성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죠. 토지와 건물에는 이제 취득 시에서부터 처분 시까지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취득 단계, 내가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보유 단계, 그다음에 이 보유 단계에 임대를 놓는 임대 단계, 그다음에 양도나 상속, 증여 등 이렇게 처분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형이든 시세 차익형이든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땅이란 어떤 곳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